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코디 벨린저가 컵스로 가게 됐습니다. 벨린저가 컵스와 맺은 계약은 1년 1,750만 달러로 다저스가 논텐도 하지 않았다면 받았을 1,810만 달러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원래 받기로 한 액수보다 꽤 적은 규모로 계약하는 보통의 논텐더 선수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벨린저의 부활을 기대한 팀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보라스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이 계약이 발표되기 전에는 보라스가 1년 2천만 달러를 원한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내년 연봉이 1,200만 달러인 벨린저는 내후년에는 상호 옵션이 있는데요. 상호 옵션이 행사되지 않으면 55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1년 1,750만 달러 계약이 됩니다. 논텐더 후 벨린저와 보라스는 단연 계약은 싫고 1년 계약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토론토, 샌프란시스코, 콜로라도를 포함한 12팀의 오퍼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컵스는 다저스가 벨린저를 논텐더하기 전 다저스와 트레이드 협상을 했을 정도로 벨린저에게 가장 관심이 컸던 팀이었습니다. 이로써 벨린저는 평균 연봉이 2,366만 달러인 마커스 스트로먼에 이어 팀 내 2위이자 1,700만 달러인 스즈키 세이야를 제치고 컵스의 최고 연봉 야수가 됐습니다. 컵스 타선은 1번 유격수 니코 오너, 2번 우익수 스즈키 세이야, 3번 좌익수 이아넵, 4번 중견수 코디 벨린저, 5번 삼루수 패트릭 위즈덤, 6번 지명타자 크리스토퍼 모렐, 7번 일루수 알폰소 리바스, 8번 포수 양 곰스, 9번 이루수 닉 마드리갈로 벨린저의 합류에도 많이 부실하며 스트로먼과 핸드릭스를 제외하면 확실한 투수가 없는 선발진은 타선보다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컵스는 코레아와 보가츠 중 한 명을 노리고 있으며 타이온과 센가 영입전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한편 센가의 에이전트는 5년 또는 6년짜리 제안을 이미 2개 이상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는 앤드류 히니와 2년 2,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히니가 인센티브를 모두 따내면 계약 규모는 3,700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디그롬과 계약한 후에도 추가 선발 영입을 시도했던 텍사스는 그나마 저렴한 선발을 추가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텍사스의 선발진은 1선발 제이콥 디그롬, 2선발 마틴 페레스, 3선발 존 그레이, 4선발 앤드류 히니, 5선발 제이크 오도리지로 크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디그롬의 좌한 버전에 해당되는 히니는 다저스에서 새로운 슬라이더를 장착하고 9이닝당 13.6개의 삼진을 잡아냈지만 투피치의 한계를 드러내며 타선이 한 바퀴 돌고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한 디그롬과 마찬가지로 늘 건강 이슈가 있는 선수입니다. 이에 디그롬이 올해 11경기 선발에 그친 것처럼 히니도 14경기 선발에 그쳤습니다. 올해 삼진, 헛스윙, 체이스 3가지에서 모두 상위 5%에 든 투수는 4명으로 디그롬과 히니, 에드윈 디아스와 안드레스 무뇨스입니다. 한편 텍사스 선발진의 연봉은 디그롬이 3,700만 달러,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페레스가 1,965만 달러, 존 그레이가 1,400만 달러, 히니가 1,250만 달러이고 오도리즈는 1,250만 달러지만 애틀란타가 1,000만 달러를 보조합니다. 이로써 지난 겨울 다저스와 1년 8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던 타일러 앤더슨은 에인절스와 3년 3,900만 달러, 1년 850만 달러 계약이었던 히니는 텍사스와 2년 2,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고 토미 존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다저스와 2년 525만 달러 계약을 했던 토미 케인리가 양키스와 2년 1,150만 달러, 컵스와 1년 250만 달러에 계약했다가 시즌 중반 다저스로 건너왔던 크리스 마틴은 보스턴과 2년 1,750만 달러 계약을 맺는 등 심지어 논텐더로 방출된 벨린저까지 다저스를 나간 FA들은 모두 좋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와 10년 3억 달러 계약을 맺은 매니 마차도, 텍사스와 10년 3억 2,500만 달러에 계약한 시거, 필리스와 11년 3억 달러 계약을 맺은 트레이 터너도 계약 전 소속팀은 모두 다저스였습니다. 샌디에고는 트레이 터너에게 린도어의 3억 4,100만 달러를 넘어서는 유격수 최대 규모 계약을 제시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필라델피아를 택한 터너는 부인의 고향이 필라델피아와 가까운 뉴저지이며
필라델피아의 스프링 캠프지가 집과 4시간 거리인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에 있으며 하퍼와 함께 뛸 수 있다는 사실 외에도 페코파크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세구라가 FA로 풀리고 트레이 터너가 들어옴으로써 필라델피아는 선발 라인업에 9명 모두를 백인 선수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샌디에고가 터너에게 3억 달러가 넘는 제안을 했다는 건 보가치에게도 좋은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말로 보가치가 입단하게 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라스는 보스턴이 보가치의 협상 상대 중 한 팀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댄스비 스완스는 애틀란타에게 6년 1억 4천만 달러를 요구했고 애틀란타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애틀란타는 스완슨을 놓치더라도 본 그리솜에게 유격수를 맡기면 됩니다. 마감 시한 때 라이젤 이글레시아스를 애틀란타로 보냈던 에인절스는 카를로스 에스테베스와 2년 135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통산 4점대 투수지만 쿠어스필드에서 5.57, 원정 경기에서 3.51을 기록했으며 올해 기록한 3.47이 최고 기록인 에스테베스는 평균 98마일 포심을 가지고 있어 에인절스의 새로운 마무리가 유력합니다. 에인절스는 앤더슨과 에스테베스, 램프로와 지오 어셀라 등 소소하지만 알찬 영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격수 팀 앤더슨을 트레이드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화이삭스는 리암 핸드릭스에 대해서는 트레이드 제안을 들어본다고 합니다. 2021년 3년 5,4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핸드릭스는 내년 1,400만 달러의 연봉을 받고 내후년에는 1,500만 달러의 팀 옵션이 있어 2년 2,900만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재밌는 건 옵션이 거절될 경우 보상금이 옵션이 행사됐을 때와 똑같은 1,500만 달러라는 것으로 대신 1,500만 달러의 보상금은 150만 달러씩 10년에 걸쳐 받게 됩니다. 때문에 옵션이 행사되면 4년 5,400만 달러, 옵션이 거절되면 3년 5,400만 달러가 되는 재밌는 형태의 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38세이브와 37세이브를 올린 핸드릭스는 여전히 강력한 포심을 던지지만 화이삭스 입단 후 피홈런이 크게 늘면서 아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한편 올해의 불펜 투수로는 클라세가 마리아노 리베라상, 디아스가 트레버 호프먼상을 받게 됐습니다. 디아스는 2018년 리베라상에 이어 이번에는 호프먼상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조정 OPS 153, 샌디에고에서 75를 기록하고 FA가 된 조시벨은 클리브랜드와 2년 3,3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이로써 클리브랜드는 1,000만 달러 연봉을 받는 선수가 연평균 2,000만 달러의 호세 라미레스와 1,650만 달러의 조시벨 2명이 됐습니다. 벨이 부담이 적은 곳에서 잘하는 점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영입 같습니다. 클리브랜드의 예상 타수는 1번 좌익수 스티븐 칸, 2번 유격수 아메드 로사리오, 3번 3루수 호세 라미레스, 4번 지명타자 조시벨, 5번 2루수 안드레스 히메네스, 6번 1루수 조시 네일러, 7번 우익수 오스카 곤잘레스, 8번 포수 보 네일러, 9번 중견수 마일스 스트로입니다. 스위치터를 좋아하는 클리브랜드는 린도어 라미레스에 이어 라미레스와 벨이라는 새로운 스위치히터 듀오가 결성됐고 지금은 조시 네일러의 동생인 보 네일러가 포수 자리에 들어가 있지만 새로운 포수 영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에드윈 디아스와 재계약하고 디그롬을 벌랜더로 바꾼 매츠는 계속 니모와 재계약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니모를 놓칠 경우 대체 중견수로 키어마이어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볼티모어는 카일 깁슨과 1년 1,000만 달러 계약이 확정됐고 노마 마자라와 마이너 계약을 맺었습니다. 빈스 벨라스케스는 피츠버그와 1년 315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WBC 참가 선수도 추가됐습니다. 카일 슈아버가 미국 대표팀, 휴스턴 루이스 가르시아가 베네수엘라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파블로 로페스, 레인저 수아레스,
헤수스 루사르도, 루이스 가르시아, 헤르만 마르케스라는 강력한 선발진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대진을 짜면서 예선 C조가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캐나다, 영국인 반면 D조는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 니카라과, 이스라엘로 두 팀만 2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푸에르토리코가 죽음의 조에 들어간 셈이 됐습니다. 일본 야구 언론들과 갈등이 심해 대표팀을 거절할 것으로 보였던 다르비슈도 WBC에 참가하기로 하고 커쇼도 참가를 고려하는 등 다른 팀들은 최고의 전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